안녕하세요. 논제입니다. 오늘의 논제, 바로 유승준 씨 입국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스티브 유가 아닌 유승준 씨, 유승준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인지도가 높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 뿐이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2002년도 아시죠? 그때 우리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었던 그 시절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유승준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90년대 말 대인기를 누리던 댄스 가수였죠.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뭐 예능이면 예능, 다재다능했어요. 이 인물이 막 어두웠던 과거를 반성하고 그런 반성의 아이콘,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불리는 성실의 아이콘, 되게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되게 올바른 사나이, 이런 깨끗함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적 남녀노소의 사랑을 받은 거죠. 대단한 인기였어요. 그 인물이 이제 나이가 차고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매스컴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군대 어떻게 하겠냐? 군대 언제 갈 거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준 씨는 나 군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승준 씨가 미국 영주권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대를 앞두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가 소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군대를 안 갔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특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 아니면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뭐 진짜 분노까지 느낀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그 거대했던 사랑이 한순간에 비난 여론으로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졌든 간에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병역 기피의 목적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에 의거해서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병역 기피로 간주되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유유히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사회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국군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고, 그리고 너도 나도 군대 안 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승준 씨는 한국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유승준 씨는 이제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영상을 보시면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고, 이번 영상에서는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일각에선 유승준 개인에 대한 사적 제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법무부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 바로 유승준 사건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영역까지 확장이 되었다는 뜻이죠. 유승준이 나라를 팔아먹었나? 아니면 간첩질을 했나? 왜 개인의 이슈가 국가 안보까지 연결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도 그럴 수 있고요. 억울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봐야 돼요. 바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들은 병역에 뿌리 깊은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 남성의 병역 불만,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이 전제 조건이다 보니까 개인의 이슈가
국가안보라는 큰 영역으로 순식간에 확장이 되어버린 거죠. 불편한 진실은 마치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한반도 절반에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승준이라는 인물이 도화선 역할을 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된 폭탄들을 폭발시킨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도화선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이 불만들이 일제히 터지기 전에 이 위험 요소는 빠르게 제거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사적 제재도 충분히 허용이 되는 거죠. 즉 유승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가가 진짜 본질인 거죠. 우리의 불편한 진실, 한국 남성들이 병역에 불만을 갖는 그 이유, 왜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 갈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냐 이거죠. 적절하냐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을 영웅처럼 대우합니다. 우리는 어떻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서해교전, 천안함 사건, 목함지뢰 사건, 그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그 논란들, 그 시끄러운 잡음들, 이런 걸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이거는 좌우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양성 갈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가진 한국 남성들이 병역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승준 씨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승준 씨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짓과 루머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법적 공방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쳐요. 유승준 씨에게 입국 허가하고 비자 발급을 허한다. 이런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3권이 분리된 나라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독립된 기관이에요. 그리고 서로 견제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인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행정부인 법무부에서는 행정조치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균형과 견제의 원리인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유승준 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허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법적 공방이나 루머, 해명 이런 것들은. 그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진짜 본질적인 근본적인 노력은 뭐가 되어야 되냐? 바로 한국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론적으로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6.25 참전 용사들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고 아니면 동맹국 참전 용사들에게 찾아가갖고 감사를 전하고 아니면 군대 문제로 희생하신 분들에게 기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퍼포먼스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실천해서 한국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죠. 개인이. 약간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나라가 못하는 거를 내가 개인이 뭘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이루어내라가 아니에요. 다만 유명세를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사건의 중심축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러한 움직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한국 군인의 예우 개선을 위한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불만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있다고 한들 유승준 씨가 그 도화선이 되진 않아요. 이 폭발물들을 폭발시킬 만큼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 왜
입국을 거부하겠어요? 사법부와 그렇게 대립하면서까지? 그런 이유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지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쪽으로 뭔가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직접 실천하는 쪽으로 의지를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죠. 언제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이력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대중들은 인식을 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한국 군인에 대한 예우 개선을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뭐 젊었을 때는 괘씸하긴 하지만 이제는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간첩도 아니고 뭐 테러범도 아닌데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이. 그러면은 법무부에서는 뭐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2015년에 이런 통계 조사를 했어요. 유승준 씨의 입국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이 25%, 반대는 과반이 넘는 66%, 나머지 9%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그걸 보면 아직도 6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국민 여론이 안 좋다. 근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에 대한 비난의 다양한 원인 중에 혹시 사회적 불만이 작용하진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민감한 이슈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유승준 씨를 개인적으로 뭐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어떤 인물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이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럼 욕하는 게 당연하죠.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는 과연 누군가를 욕하고 공격하고 그런 잘잘못 따지기에만 혈안이 돼서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막 확대하고 의미부여하고 그러진 않나.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고 중독되다 보니 오히려 우리 사회 전체를 보는 이 거시적 관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다루어 봤는데 제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나 반박하실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과 이메일로 편하게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논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